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단 이틀 만에 파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권 사상 두 번째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은행이 부실 대출이나 회계 조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입니다. SVB는 테크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중심 고객을 가진 특화 은행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예금이 급격히 늘어나자 SVB는 이 자금을 장기, 국채와 MBS 같은 장기 채권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당시엔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2022년부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SVB의 장기 자산은 시장에서 평가손을 입기 시작했고 마침 스타트업 투자 환경까지 얼어붙으면서 고객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급매도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뱅크런이 현실화됐고 결국 52조 원 규모의 예금이 단 이틀 만에 빠져나가며 SVB는 무너졌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수익률을 쫒아 자산을 한쪽에 과도하게 쏟아버렸고 충격이 왔을 때 이를 지탱할 유동성 완충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선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테스트, 강화, 자산 구성 공개 확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등 규제 재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권은 어떨까요? 국내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등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자산도 국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고객층도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미국보다 느렸기 때문에 SVB와 같은 급격한 유동성,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구조입니다. 생보사는 장기차의 평가손 위험, 손보사는 높은 손해율과 수익성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급 여력 RBC 비율 하락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RBC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금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SVB는 유동성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은행권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권의 금리, 민감도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도 급변 상황에서 현금성과 신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